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청와대 정부, 그것이 혁명정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할 수 있겠죠. 혁명가란 어떤 사람인가? 혁명가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그 무엇을, 특히 정치적인 그리고 그 행정에 관한 일을 하는 방식을 바로 오늘 새롭게 자기식으로 바꿔버리는 자,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씨는 2017년 보궐대통령 때로부터 2018년 청와대 대통령이 되어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시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에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런 혁명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돈 줄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1차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도 역시 군대나 총칼 대신에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52시간 근로제 이것을 강행할 때에도 역시 돈을 내밀었고 2차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돈 줄게 라는 식의 혁명,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씨는 돈을 지불하여 혁명하는 혁명가, 아주 독특한 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혁명가는 머리를 짧게 깎고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비슷하게 베레모를 쓰든지 어떻든 주위에 총을 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돈가방을 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그런 혁명가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일자리 정책,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야기시킨 것이 현재 그들이 가장 쩔쩔매고 있는 고용 악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돈 뿌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결국 혁명사업을 더욱 가속하라 하는 그런 지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소득은 없고 효과는 없고 계속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이란 원래 그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정도는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부성인지 혹은 지원이라고 할 것인지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밑이 빠진 독이기는 하지만
3년간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정말 그런지 알아봅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이 말이 있고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빠르게 부으면 언젠가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 노력하라. 이런 뜻의 속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쓸데없이 헛된 노력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라고 해야 하겠죠. 바로 그는 콩쥐 씨가 되겠습니다. 원래 밑 빠진 독에 물을 퍼 담아도 물은 모두 새어나가 버리죠. 물이 안 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퍼 담아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콩쥐 씨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데 성공한, 비록 그것이 작품 속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인물입니다. 콩쥐 씨는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두꺼비가 밑바닥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꺼비가 막아줘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꺼비가 없죠. 민주당에서 말한 그 3년,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야기는 3년 기다리면 두꺼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자.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두꺼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민주당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콩쥐가 아니라 팥쥐인 것이죠. 원래 이 팥쥐 엄마가 현재의 부인입니다. 현재의 계모이고, 그래서 그 계모의 딸이 팥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계모인 것은 분명하죠. 콩쥐의 엄마가 계모입니다. 그리고 그 계모는 팥쥐의 엄마입니다. 팥쥐의 친엄마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모가 나쁜 짓만 하지요. 콩쥐는 착하고. 그러면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계모의 친딸 팥쥐 아닙니까? 아니, 계모 아닙니까? 그들은 결국 한 몸이니까. 민주당이 팥쥐이고 문재인이 계모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한쪽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쪽이 박수치고 나서고, 사실이 그게 아니어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은 팥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콩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팥쥐 엄마이지 콩쥐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팥쥐와 계모는 늘 콩쥐를 괴롭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콩쥐를 괴롭히는 정도에서 그치지를 않고 아예 콩쥐를 개 패듯이 패서 식물인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콩쥐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식물인간이니까 물을 퍼담을 힘도 없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결국 자기들 성질 부리다가 이제 계모하고 팥쥐가 직접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시 콩쥐가 물을 붓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물을 붓는 자는 콩쥐가 아니라 계모와 팥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오겠습니까? 두꺼비가 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착한 사람을 도우러 옵니다. 착해야 하지요. 착하다는 것은 자유경제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퍼붓고 있는 것은 착하지 않은 못된 계모와 팥쥐가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통제경제 질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두꺼비가 오겠습니까? 물 백날 부어도, 아니 3년이라고 했으니까 물 1000날 부어도 두꺼비는 안 옵니다. 그리고 팥쥐하고 계모가 그렇게 자기들 능력껏 이번에는 둘이서 그렇게 물을 퍼부어봤자 밑빠진 독, 그 땅에 닿은 깨어진 바닥을 통해서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리고 땅 밑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들 둘이 생각한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닌 것이죠. 지구 전체로 흘러가서 물이 넘치면 그때 바닥에 고일까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수 효과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3년 기다려도 두꺼비는 안 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